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필기의 코치 윤입니다. 오늘은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와 그 단어들의 발음 원리가 우리의 외국어나 외래 학습 그리고 우리의 언어 표현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단어가 코스프레라는 단어이죠. 우리말에서도 자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이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시장에 가서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그리고 혹은 재벌들이 시장 탐방이라고 하면서 어묵집, 떡볶이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느껴본다. 이런 상황일 때 자주 표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의 특성, 코스프레라는 표현은 이제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된 용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단어의 표현은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출발했느냐? 카스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스튬. 이 단어는 전통 의상 아니면 무대 복장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플레이라는 단어가 있죠. 연기, 연극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에서 앞에 COS와 뒤에 플레이가 합쳐져서 코스플레이가 되었다가 코스프레라는 일본어 발음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의 발음 특성을 여기서 한번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플레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발음 기호로 나타낸다고 할 때 PLEI 이렇게 알파벳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소리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P는 피읍에 해당되고요. L은 두 개의 리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로 표현된 이 발음은 에로 발음할 수 있고요. 마지막 I로 표현된 발음은 이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이라면 여기에 자음 3개, 피읍과 리을, 리을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 을을 넣어서 일반적으로 발음을 하죠. 그런 표현 발음에서는 어떤 특성을 갖냐면 L이 2번 표현되면서 겹치는 발음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L이 2번 발음되는 이러한 표현을 제가 쌍리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발음에서는 분명히 이 발음을 플레이라고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외국어 학습이나 특히 영어 발음에서 L 발음을 리을 하나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특성에서는 우리말의 특성과 다르게 받침으로 인식되는 그러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받침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프레이가 되는 것이죠. 리을을 한 번도 내는 게 버거운데 2번씩이나 내야 되는 이러한 발음은 일본어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라는 발음, 즉 연극, 놀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갖는 이 발음 L은 무조건 일본어가 된다면 리을 하나로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100% 플레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일본인들의 발음을 흉내낸다면 프레이가 되고 그나마 마지막 이도 생략해서 프레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스프레에서 프레라는 발음은 플레이를 못하는 일본어 발음의 특성을 한글 표기로 옮겨놓은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원칙이 일반적인가 하는 것을 또 다른 단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리을 발음을 2번 겹쳐서 소리내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받침 표기로도 한 번 낼 수 있고 또 다른 소리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L 발음이 자음 2개, 리을 2개로 표현한다면 일본어에서는 이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본어 발음에서는 쓰리빠라고 발음하는 이 발음이 우리말에서는 지금 쓰레빠라고 보통 발음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쓰레빠라는 발음 자체가 일본어 발음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리을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L을 리을 한 번으로 발음하는 일본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본어의 어 발음이었기 때문에 아 발음으로 바꿨습니다. 일본인들은 기본 모음으로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5개의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5개의 모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 5개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몇 개냐 이렇게 하면 영어에서도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발음을 하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의 특성을 보면 어 발음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 발음이 없고 으 발음이 없죠. 이렇게 제가 피읍, 리을, 리을이 겹친 자음이 3개 겹치는 상황에서 제가 으 발음을 표기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의 제목으로 선택한 그 퍼블릭에서도 으 발음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으 발음은 우리나라 언어, 특히 한국어에서 두드러진 특성이고요. 동양권 언어에서는 그 특성이 보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으 발음을 넣어서 표기를 한다고 할 때 sleeper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S와 L이 자음 3개지요. 시옷, 리을, 리을이지만 그 사이에 직관적으로 글자를 읽어가는 편리성을 위해서 으 발음을 넣어서 제가 슬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받침으로 리을과 시옷을 표현했죠. 따라서 이 글자들을 읽어내면 그 글자의 소리 호흡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leepers 이렇게 발음하죠. sleepers라는 발음이 일본인들의 발음 구조로 되면은 리을이 빠지기 때문에 쓰리빡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 발음이 빠졌지요. 이 어 발음이 우리말에 오면서 다시 또 쓰레빠 이런 발음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을이 빠지는 발음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선 2개의 단어만 제가 표현했고요. 이와 관련된 애를 한 번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다른 동영상에서도 무수히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제가 코스프레라는 말이 카스튬이라는 단어와 플레이라는 2개의 단어가 합쳐진 일본어 방식의 영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카스튬은 뭐냐 이런 거죠. 카스튬의 발음은 2개의 발음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글자가 일반적인 발음이고요. 간혹 가다가 코스튬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볼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이 2개의 표현으로 나타냈지만 빨간색 글자의 발음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발음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받침으로 시옷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받침으로 표현하는 원리는 알파벳의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음소를 쭉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COSTUM이 그러면 어디에서 소리 호흡을 나누고 우리는 그 글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소리를 내는가 하는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근본적으로 표현해보자 했던 발음 표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받침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음절 단위가 저는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카스 여기까지가 하나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소리 호흡. 그리고 S 뒤에 T가 오면 쌍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카스튬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옷을 받침으로 표현했지만 우리말의 소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영어 발음의 훈민정음 방식의 표기라고 했고요. 카스튬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시옷을 흘리듯이 약하게 소리낸다. 이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코스프레처럼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 표현이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죠. 스킨십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스킨이라는 피부 이런 단어 하고요. ship 이 단어는 그 우정, friendship
이런 표현에서 그 뒤에 부분 SHIP를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이 영어를 만들 때 보통 이러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글자나 뒷 글자를 의미가 비슷한 단어, 영어 단어를 가져와서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육체적인 혹은 신체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친밀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영어 단어 스킨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이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 뒤에 K가 왔을 때 이렇게 쌍기역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시옷과 쌍기역을 동시에 같은 위치에 표현한 것이죠. 위에 글자를 보면 스킨에서 하나의 호흡이 연결되고요. 뒤에 쉽 부분에서 또 다른 호흡이 연결되는 것이죠. 두 개의 소리 호흡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 표기를 보면 S와 K처럼 자음과 자음이 결합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의 위치, 첫 글자, 즉 초성의 위치에 같이 표현하고 있고요. 이 글자를 한국인들은 대부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스킨십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나열하는 알파벳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상태에서 다시 받침이라는 이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SHIP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쉬에 해당하는 글자와 뒤에 피읍, 피를 그대로 연결해서 받침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글자 원리가 훈민정 표기에서는 소리 호흡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받침이라는 글자 표기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코스프레라는 영어 발음의 원리처럼 일본인들이 이렇게 영어 발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발음 대신에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를 적용하면서 우리는 원래의 발음과는 상당히 멀어진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아예 처음부터 일본인들이 어떤 명칭이나 도구에서의 특성을 이름 지을 때 영어의 다른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핸들이라는 자동차 용어 그리고 뭐 자전거나 이러한 곳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이 핸들이라는 단어가 물론 그 의미가 조절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의 언어 표현이나 아니면 영어권 사람들의 표현이라면 이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발음과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일본인들이 영어 단어에서 따온 새로운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죠. 그 중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핸들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의 영어 발음은 steering wheel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steering wheel이라는 발음은 steering이 어떤 단어 핸들이라는 의미에서처럼 조절, 조정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글자의 표기 원리를 보면 S 뒤에 T가 왔을 때는 쌍디귿으로 표현했고요. 여기에도 역시 영어에는 없는 의 발음을 넣지 않고 스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R 발음에는 루를 넣어서 표현했고요.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에 의해서 각각의 음소대로 글자를 표현한다면 steering wheel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핸들과 유사하게 영어 단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일본인들이 영어의 두 개의 의미를 가져와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일본인들의 발음 대표적인 또 다른 단어가 오토바이죠. 이 오토바이는 오토바이크라는 두 개의 단어를 가져왔죠. 오토라는 것은 자동, 그 다음에 바이크는 자전거.
자전거처럼 페달이나 인간의 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움직여 간다. 이런 의미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일본인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개의 단어에서 의미를 따와서 새로운 단어로 조합하는 원리죠.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motorcycle 혹은 T 발음이 리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모음과 모음 사이의 T 발음은 보통 리을로 발음이 되는 빠른 발음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motorcycle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죠. motorcycle 혹은 motorcycle로 발음되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토바이 애매하죠. 영어 단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이러한 일본인들의 영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 중에 그 탄산음료의 한 종류인 사이다가 있습니다. 톡 쏘는 맛이 일품이기 때문에 탄산이 들어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 단어 역시 사과 주스 혹은 뭐 발효시킨 과일 정도에서 보통 나온 단어로 보는 사이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더라는 단어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그 슬리퍼 발음을 하면서 쓰레빠 발음이라고 했죠. 발음을 못하는 일본인들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죠. 아 발음으로 바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아 발음을 우리가 한글을 사용해서 적은 표기가 바로 사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 훈민정음을 활용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현재 한글이 그 일본인들에 의한 강점기 시기에 일본인의 언어 표현 구조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글자 표기의 원리를 적용하다 보면 일본인들의 언어나 발음이 아니라 원래 훈민정음 방식이 소리 호흡과 외국어 외래 학습에서도 훨씬 더 정확하고 유용한 발음이고 일본인들의 언어 구조로 바뀐 한글 표기, 특히 일본인들의 발음을 그대로 흉내내어서 적는 이런 발음들에 대해서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발음이 발음을 못하는 일본어 특성상 사이다라는 발음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단어 역시 탄산이 들어간 음료라는 표현에서 soda 혹은 carbonated drink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arbonated가 바로 탄산이죠. 탄산이 들어간 음료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러한 단어가 있지만 일본인들의 그 영어, 특히 영어 발음의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가 사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상적인 발음은 사이더가 맞고요. 발음을 못하는 일본인들의 언어 구조에서 아 발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발음 원리와 외국어 표현 원리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발음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본어의 방식을 추종하면서 생기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많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 비닐하우스의 표현인데 비닐이라는 단어는 합성수지에서 연결되는 오늘날 우리가 비닐 그 겉포장, 비닐봉지 이런 거에서 나오는 합성의 소재 종류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실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린하우스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영어 발음 원리가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의 방식이다라는 면에서 이 단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자주 표현되는 온실하우스, 온실이라는 표현이죠. 온실이라는 표현에서는 greenhouse인데 여기에서 발음은 또 어떻게 되느냐? G에 해당하는 소리를 기억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물론 우리말 기억과는 약간의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의 G 발음은 기억으로 소리날 때 목젖이 울리는 유성음의 특성을 갖습니다. R은 루를 섞어서 발음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옷을 받침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글자를 읽어본다면 greenhouse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양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영어 표현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을 그대로 추종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특히 일본인들의 언어 구조에서 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아 발음으로 바꾸는 영어 발음.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 단어는 아닌데 영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일본인들의 영어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를 극복한다면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발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